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 8월쯤에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사이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란 선이 반감기 때 최저점을 기록했던 선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요 반감기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5만 7천 정도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이 음. 가격을 다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한 3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호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상승이 끝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횡보했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고 약간 좀 저점 찍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기존 고점이 한 7만 3천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돌파할 것인지 거기를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어,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나 금리나 기대감이 최근에 갑자기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음. 경제 지표들도 약간 인하 쪽으로 초점을 하기 때문에 7만 3천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올라갈 것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한 7만 3천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가격 네. 기준으로 한 1억 500만 원? 뭐 요 정도 네. 되잖아요. 그거를 뚫는 시점부터는 그럼 좀 상승세가 좀 거세질 거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항상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6만 9천 달러를 뚫고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만 9천 딱 고점 찍고 순식간에 20%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은 안전하게 뚫는다면 그 6만 9천에서 순식간에 계속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는 거의 한 10만 달러까지는 쭉 트라이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최고점 근처에 가면 크든 작든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한 번쯤은 나오니까. 이게 네, 작냐 한번. 크냐 문제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크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최고점 돌파하는 시기는 네, 네. 언제 정도 보고 있으세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어, 사계절 차트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네. 그거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항상 최고점 돌파는 원래는 반감기 이후 한 6, 7개월 여름 끝날 때쯤에 돌파를 했는데 네. 지금은 기존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원래는 한 6, 7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봤는데 제 생각에는 한 여름쯤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늦어도. 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 8월쯤에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사이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최고점 돌파하면 네. 10만 불도 갈 수 있다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10만 불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10만 불을 제가 최소적으로 예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 여기 첫 번째 최고점에서 다음 최고점까지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한 2만 달러에서 6만 9천까지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요 같은 기준으로 최고점 돌파했을 때 딱 시가총액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봐도 50% 정도만 상승해도 10만 달러가 넘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0만 달러 조금 넘죠. 네. 근데 여기서 50달러에서 한 여기 200%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기존에 250% 이상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럼 거기 보시면 여기 딱 20만 달러이기 때문에 한 10만에서 20만 달러 생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봐서 한 1억 5천에서 많으면은 김포까지 끼고 환율 고려했을 때 3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음. 있고 책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요런 음. 근거로 제가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보고 있고, 그래도 1억 5천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네. 2억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억 5천이면 사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그쵸. 뭐 비트 가격 기준으로 한 9,8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1억 근처인데 그러면 지금 샀을 때 좀 기대 수익이 좀 작은 거 아닐까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한 50%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지금 완전히 비트코인만 사는 것보다 좀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 정도 섞어서 하면은 한 그래도 한 두 배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한 5대5 정도 비트 이더만 투자하실 거면 음. 알트코인을 투자 안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섞어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를 섞어서 반반 투자하면 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차트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감기 때 이게 노란 선이 반감기 때 최저점을 기록했던 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음. 보이시면은 요 반감기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네. 가격이. 그쵸?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아까 5만 7천 정도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이 음. 가격을 다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요 선도 제가 한번 그려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방, 신기하게 진짜 네.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때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네.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온다고 해도 네. 반감기 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반감기 크립토 윈터가 오면 이 반감기 가격 아래로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반감기 때 저점 찍고 이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는 요 가격을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네. 상승장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네. 만날 수 없는 가격이다. 뭐 그렇죠. 이런 만약에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서도 살짝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반감기 때 가격을 솔직히 다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예 가능성이 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장까지는 요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현물 ETF가 한 16일 연속인가? 계속 플러스잖아요. 어저께는 뭐 네, 한 8억 달러인가? 뭐 엄청 많이 네, 들어왔더라고요. 네, 미국 ETF 자금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좀 다소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솔직히 매집했을 때 항상 예전에도 과거에 보면은 뭐 그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가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네. 하락장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상승을 안 했어요, 그때. 음. 항상 매집할 때는 일부러 좀 눌러가면서 상승을 하고 네. 본인들이 충분히 사고 난 다음에 상승시키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상승을 위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분간은 횡보를 하더라도 그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지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자기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한 번쯤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5만 7천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네. 조정도 일종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그리고 번 더 떨어질 지금은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기관들이 너무 세력들이 많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그 네. 기관들끼리 서로 던지면 자기 물량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물량이 물론 많다고 해서 많이 더 들어오면은 개인들이나 이제 좀 다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포모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당분간 힘들고 그래서 뭐 마운트 곡스 얘기도 보면 14만 개가 지금 나오면은 물론 그 나온다는 이슈로 조금 한 2, 3% 하락했다 다시 이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 물량이 처음에는 좀 충격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던질까라는 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큰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트라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안은 폭발적인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인데 이제 빠르면 이번에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서 막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든지 이렇게 네. 유동성 정책이 빠르게 하면은 뭐 6월에도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6월보다는 한 7월, 8월쯤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6월 네, 12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CPI 지표가 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많이 네, 흔드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위험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CPI 지표에 흔들리거든요. 원래는 네. 비트코인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ETF 들어가면서 기관 자금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원래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고 지금도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제일 투자했을 때 좋은 시기가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동성 정책이 있을 때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도 높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상치 음. 부합이나 살짝 낮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이제 9월을 많이 이제 금리 기대감이 한 60, 70% 되고 있는데 저도 9월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미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이전에 8월이나 7월에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네네. 기대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좀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네. 대선.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저는 원래 그 지금 원래적으로 지금 통상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금리 인하를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 정책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건 맞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이 됐을 때 약간 긴축적으로 가면은 크게 상승을 못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재정 정책, 통화 유동성을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던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꼭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고 해도 코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네, 유동성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약간 시장에 완화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상승은 크게 하는데 그만큼 하락이 셀 거예요. 아,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상승이 조금 낮겠지만 하락도 크지 않을 거예요. 자, 음, 사계절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사계절 차트 보시면은 요때가 첫 번째 사이클 요때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단성 시절이에요. 네, 이때 거의 85% 6% 빠졌거든요. 네, 이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락폭도 음. 컸고 사람들이. 근데 이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락도 77%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77%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77%면. 솔직히 오래 네,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네, 쉽게 넘어갔어요. 아,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최저점이 15,000달러였거든요. 네, 원래는 10,000달러까지 갔어야 돼요. 여기까지 네, 안 갔거든요. 이 네, 한 방이 더 필요한데 여기 어, 보시면 여기서 횡보하다 마지막 한 방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거의 생거 한 방. 50%짜리거든요. 네, 이런 하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넘어갔고, 물론 그게 ETF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매집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올라가면 더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가 맥시멈 한 3억까지 보고 있는데, 네, 정말 한 5억 간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는 저는 좀 제가 오히려 상승장 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락이 음, 얼마나 클지를 예측을 못하고 그 음,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통화 정책이나 완화적인 기조를 했을 때
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도 한 번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꼭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건가라는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싫어했어요, 코인. 그쵸. 사기다, 네. 금지시킨다라고 했는데 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난번 근데 대통령 했을 때 그래서 네, 그쵸. 암호화폐 되게 싫어했죠.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언제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난 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언제 뒤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꼭 음, 나쁘다라고, 아니, 좋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 때 ETF를 승인해 줬어요. 그럼 음, 비트코인한테 좋게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가니까 안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당선돼서 어떤 정책들이 펼치고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변동성이 크면 위험성도 크지만 사실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엄청나게 오르고 음, 엄청나게 빠지면 좀 다이나믹한 기회들이 많이 오지 음.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드네요. 저도 그 기대감은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그 고점에서 팔 수 있을지 음. 그리고 하락 왔을 때 안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저는 한 3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는 바이든이 되면 2억, 트럼프가 되면 3억 뭐 이런 건가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또 네.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나와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미 대선 끝나면 한번 또 인터뷰 해보시죠. 크립토 윈터가 올 때, 다 네, 팔 거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호피님도 전부 다 올 매도할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언제 팔면 좋을지 그좀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일단은 처음에 저는 김치 프리미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항상 김치 프리미엄 붙을 때 이번엔 아니다. 유지가 음, 된다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면 네, 여지없이 하락을 했고 음, 이번에 3월 1억 달에도 500 그랬죠. 네, 갈 때도 똑같이 하락을 했고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김프가 빠져서 저는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음, 김프가 한 10% 이상 제가 보니까 2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번 장 보니까. 네, 네, 근데 만약 10% 넘어서 20% 가고 그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유지가 된다. 음, 그러면은 저는 그때 되게 위험 신호라고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하면은 알트장이 오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안 빠지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만약 김프랑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항상 상승장 끝이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뭐 하나 제가 더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더리움 BTC 마켓 차트거든요. 네, 네, BTC 마켓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냐라고 봤는데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일 때예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더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최고점 찍고 이더리움이 살짝 한 달 정도 늦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장이 와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는데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더리움이 처음 상승했을 때는 상승장의 시작이에요. 알트코인. 근데 이제 한 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횡보할 때 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상승이 왔을 때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거 많이 참고하고 이번에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말씀하신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더리움 더 많이 오르는 기간이 너무 짧네요.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고 알트코인 상승장이 와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하든지 조금 더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가는데 그때 음, 이제 비트코인이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음, 꺾였을 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버티다가 상승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하락이 했는데 이미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체감을 안 하고 있죠. 아. 비트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조심을 해야 알트에 되고.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코인들이 계속 오르니까 그쵸. 상승장에 네. 취해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2017년에도 그랬고 음, 21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전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계속 추세를 보셔야 되는 게 음, 비트가 심하게 빠지는데 알트코인들이 끝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데 비트코인 네, 시세를 계속 이렇게 추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 팔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0.1개라도 좀 오래 가져가야 그 상승장 끝나는 거 지표가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그쵸, 가장. 네, 네, 비트코인으로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 두 가지만 파악하면 될까요? 김프가 높을 때, 김프가 10% 이상이 2주에서 한 달 동안 유지될 때에는 꼭지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비트는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은 오히려 오를 때, 이때가 거품의 신호다. 이 두 가지 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일단 이건 코인 시장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고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거는 저는 금리가 물가가 다시 재상승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신호가 보이면은 저는 그때는 뭐 제가 뭐 2억 3억을 보지만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밖에 안 갔어도 그때는 좀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아, 왜냐면 아까도 인플레이션이 말씀 심해질 때.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게 원래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코로나 때 저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올리는 단계에서 충격이 많이 왔잖아요. 네. 약간 그런 충격처럼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기조가 보이면 과감히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네, 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내년에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나타나면 다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네, 팔고 나면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현금으로 어디에 투자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지금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놓던지 아니면은 음, 단기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만약에 뭐 주식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에 일부 들어가긴 할 건데 음, 저는 한 달, 1년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음, 왜냐면 남들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버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통 코인만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쉬고 한 1년 뒤부터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사이클이 지금 변할 거거든요. 네, 분명히 다음부터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하락이 짧아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음. 6개월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지내고 그냥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짧아지는 거는 제가 납득이 되거든요. 뭐 ETF도 네. 승인되고 했으니까 기관 자금들은 뭐 그렇게 한 번에 개미처럼 다 던지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억 이상 트라이 한다고 하면 저는 하락장 길어진다고 보고 있는 게 거품이 음, 끼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건 일부 동의는 하는데 기관들이 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 상승장의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 그리고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든요. 네, 선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선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패닉셀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퀴징이 많이 그때 나죠. 네 그래서 그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데 그 2008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비트코인도 과하게 상승을 하면 하락이 길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리세션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쵸. 예. 근데 거의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뭐 위기나 뭐. 네,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2-3억 정도면 그냥 저희가 통상 하락했던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보다 살짝 덜 하락하는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자금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통상적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 네. 빠지는 걸 보고 있으신 건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은 85%고요. 네. 지난번에 77% 빠졌거든요, 네. 이번 하락에. 네. 그러면 통상 한 85에서 75% 정도 보고 있는데 한 네. 7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어. 적어도 50%?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9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 생기초 수업이니까 코인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합니다. 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하고 어렵죠. 네,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 올해나 내년보다 코인 투자에 기회가 많은 때는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함께 수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총 4주 수업으로 돼 있어요. 6월 14일부터 오픈하고요. 네, 이 뒤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 2, 3주 차는 녹화 강의예요. 녹화 강의로 수업을 하고 7월 5일이죠. 마지막 4주차 수업은 7월 5일 수업은 실시간 줌으로 합니다. 모든 강의는 2개월간 무제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1주차 수업은 투자 마인드. 전 투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코인 현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1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차트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읽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업을 2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 선물 투자. 선물 투자는 사실 너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생기초에서 진행하는 코인 선물 투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뭐 기능을 익히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을 다 할 줄 아시면 실전 선물 투자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심화반을 나중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선물 투자 심화반을 바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3주차 때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4주차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7월 5일 날 저녁 8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트코인 시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뭐 가감 없이 어차피 이거는 뭐 클로즈드 된 강의 수업이니까 공개된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저희 돈이 먼저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회원 가입 되게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제하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4주 수업인데 10만 원이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인 오비방인데 수업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말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공부합니다. 연말까지는 이 코인 오비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리딩방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는 방이고요. 네,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니까 10만 원으로 연말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 선물 투자 심화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4일하고 6월 21일 이 두 번은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6월 30일 이날은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코인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코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네, 두 번은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생기초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 네, 이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이거를 자꾸 돌아가면 진도가 안 나가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심화반인 만큼 생기초 내용을 좀 수강하시고 아니면 뭐 본인이 코인 투자를 뭐 오래 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소 사용법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용법 정도는 네,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일단 선물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많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불장이 온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선물이 양날검 같은 거죠. 잘 쓰면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잘못 쓰면 깡통을 차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네,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네,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수익이 바로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조금 경험을 쌓다 보면 조금씩 자산이 네, 우상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선물 투자가 되게 위험한 거긴 맞는데 저는 선물 투자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거든요. 제 자산 규모에서 선물로만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아주 조금씩 자산을 우상향 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뭐 20배, 지금 롱이나 숏이냐, 뭐 이런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고배율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저배율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버는 이런 투자를 저는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